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선생님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요. 사실은 어제 이제 새벽 2시까지 여러분들 교정 작업을 하다가 감기에 들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지만 여러분들께 빨리 업로드 해드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네,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잘 못 내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45페이지 바로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단원에 있는 세 번째 테마죠. 세계 인구의 다양한 삶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한 장 넘기면 46페이지 통합사의 개념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요, 기후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자, 기후.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쓰고, 우리는 날씨에 더 익숙하지. 날씨는 뭐야? 하루하루의 기상 상황 우리가 날씨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기후는 그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 여러 가지 기후인데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만 해보자. 열대기후라는 거, 우리가 사는 온대 등등등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우리 기후에 대해서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지형이야. 이 지형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 지형, 산지도 있을 것 같고 평야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지형이 있는가? 자, 그리고 이러한 기후와 지형 속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까? 왜 우리 한 2018 수능 때였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최초로 연기됐었던, 그렇죠, 일주일 연기됐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환경 또 문제가 있고, 환경 문제 그 해결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라면요,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1단원의 기후, 2단원의 윤리, 3단원의 환경문제 이렇게 돼 있죠. 소단원 1과 소단원 3을 합쳐서 테마 3, 그 다음에 소단원 2는 테마 4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잘 따라오시면 오늘 내용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다 필기 준비되셨죠? 네, 세계 여러 기후입니다. 자, 우리가요, 쌤이 흔히 적도선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도, 적도죠. 자, 이 위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북반구, 아래를 남반구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시아, 여기 우리나라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유럽 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있다. 아시아도 좀 살짝 걸쳐져 있죠. 그냥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때 영도에서 약 한 15도 정도까지를 열대기후, 그 윗부분 한 30도까지는 건조, 사막 보통 많이 불리고요. 30도는 못하다가 한 20도, 거의 5도리 사실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분포하는 데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즉 사헬지대 이런 데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올라가면 이제 온대기후, 냉대기후, 우리 툰드라 알죠? 한대기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순서를 알겠어. 그럼 가장 더운 데가 어디라는 거야? 열대기후가 덥다는 거지. 그건 알잖아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후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예요. 자, 열대기후는 어떤 걸 먹을까? 열대기후 지방은요. 자, 여러분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열대기후 지방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도 뭐 먹어요? 칼 먹자. 즉 뭐가 향신료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름에 볶는 요리. 쌤이 이거를 왜 노란색으로 적냐? 그대로 기출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열대기후는 이래요. 그리고 옷은 또
오사기 전에 집은 고산가옥이다. 왜? 자, 집 표면이 있어요. 이 위에 바로 집을 지어. 어때? 많이 덥잖아. 어떻다고? 많이 덥다고요. 이렇게 덥기 때문에 이 지열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서 짓는다는 거예요. 자, 고산가옥. 그 다음에 옷은요. 당연히 막 방한복 같은 거 입으면 될까? 안 되죠. 좀 헐렁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열대기후 정리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대기후, 뭐, 여러가지 기후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열대기후에서 좀 더 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네, 49페이지 봐주세요. 네, 49페이지에 원래는 제가 심화 코드를 개념 코드 하고 하거든요. 그냥 같이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9페이지 플러스 알파, 세계 여러 기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열대우림 기후예요. 자, 그래서, 이 열대 기후에서 첫 번째 기후 무슨 기후? 열대우림. 이 열대우림 기후 같은 경우는요, 빨간색으로 연중다오. 1년 중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연중다우면 연중다습 하겠죠. 굉장히 습한 곳이에요. 또 좀 더 적어보면요, 이렇게 습한데 이 사람들이 요 지역 같은 기후 지역은 습콜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요. 우리나라 소나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나기는요 짧은 시간에 뿌리고 나가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2-3시간이야. 자, 2-3시간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스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제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죠. 상독, 화력수리, 뭐 이동식 화전농업, 플랜테이션 이런 거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열대우림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2개다. 자, 근데 거기 적혀있는 거 중에 여러분들 플랜테이션, 이거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선진국과 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힘을 합친 거예요. 자, 선진국이 갖고 있는 뭐? 돈과 기술, 즉 자본과 기술에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접목시켜서 하는 농업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느끼시죠?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네, 열대우림 기후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좀 내려오면 열대 사바나 기후도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열대 사바나 기후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거 다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왜 중학교, 그러니까 이제 사회 1권에서 기후 파트를 할 때 여러분이 거의 배운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열대 사바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는 극도로 건조하고요, 우기는 극도로 비가 많이 내려요. 굉장히 극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초원지대가 형성된다. 대표적인 데가 케냐라든지 탄자니아 정도 되겠습니다. 열대기후,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열대기후 한 번 더 복습해봅시다. 향신료를 이용하고 기름을 볶는 요리를 한다. 고산가옥, 가옥 형태는 무슨 가옥? 고산가옥.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급경사 지붕이야. 요까지만 생각할게. 급경사 지붕이다. 급경사 지붕의 고산가옥이다. 자, 그리고 헐렁한 의복. 당연하죠. 열대우림 기후는 연중다우다. 그리고 스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소나기와 비슷한 것이 내린다. 열대 사바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존재한다. 초원지대가 잘 형성된다. 대표적인 곳이 케냐, 탄자니아. 그래서 우리 왜 482 이런 것도 사바나 기후에 많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곳은 여러분들과 이제 건조기후를 좀 할 거예요. 건조기후 지역. 이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푸석푸석하네요. 건조해요. 기본적으로 건조합니다. 이 건조기후는 흙의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뭐랑 뭐? 자, 적을까?
사막 기후와 스텝 기후로 나뉩니다. 이들 가장 큰 차이는 뭘 것 같아요? 바로 강수량의 차이입니다. 자, 사막기후가 적고요. 스텝기후가 강수량이 비교적으로 많아요. 자, 사막기후는 0에서 한 250mm 정도 온다면 네, 스텝기후는 250에서 500mm 정도 이렇게 제가 mm라고 했죠. 네, 500mm 정도 이렇게 옵니다. 네, 사막기후의 특징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이곳은요 굉장히 덥고 물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농업을 하겠다면 오아시스나 이 외래 하천을 통해서 관계 농업은 할 수 있어요. 적을까요? 관계 농업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의 주거 형태는 흙벽돌 집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집? 흙벽돌 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스텝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에서 천막집. 대표적인 예시가 몽골의 게르. 이 스텝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이제 흑토지대라든지 북아메리카 대평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팜파스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건조기후도 우리가 정리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막기후는 관계농업이 가능하고 흙벽돌집에 거주하며 강수량이 많다 적다? 적다고 했고요. 스텝기후는 천막집, 예시는 북아메리카 대평원, 아르헨티나 팜파스, 흑토지대, 그리고 몽골 게르 생각하자 했어요. 스텝기후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갈 곳은요. 온대기후인데 이 온대기후도 정리할 곳이 좀 많거든요. 한참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우리가 만나볼 곳은 온대기후지요.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이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맞아요. 네, 사계절이 뚜렷하고 다양한 생활 양식이 분포되어 있다. 다양한 생활 양식. 자, 그럼 이 온대기후들 여러 기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넘어가 4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열대 고산기후 빼먹었네요. 열대 고산기후 제가 따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우리 맨 처음 볼게 지중해성 기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중해성 노란색으로 별표 딱 하나 치고 지중해성 기후. 여기는요, 우리가 아는 이제 그리스 산토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적고 할게요. 네,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전에. 그리스 산토리니. 벽이 되게 하얀색으로 막 다 돼 있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여름에요. 건조해요. 여름철고. 여름 내 건조하다고요? 우리나라 여름 한번 생각해볼래요? 어때요? 굉장히 습하죠? 일본 한번 생각해볼래요? 일본은요, 진짜 살기 좀 힘들죠? 너무 습하거든요. 당장 서울과 부산의 습도 차이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건조하대요,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건조하대요.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휴양을 많이 가고, 세계적인 관광지, 산토리니, 기억합시다, 산토리니. 네, 여기 이제 무슨 농업을 하냐면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내신에 출제할 수 있어요. 만약 이 파트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수목농업이다. 이 수목농업 같은 경우는요, 이 기온이 높은데 건조한 날씨에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에요. 그래서 포도 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런 수목농업의 형태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편 하나 더 쓸게요. 이어서 편 하나 더 쓰면 여러분들 바로 밑에 쓰시면 돼요.
열대 고산 기후. 이거 열대 기후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적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잖아요. 여기 적을게요. 자, 이 열대 고산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중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다. 왜냐면 왜요? 해발 고도가 높잖아.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온대기후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냉대기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 여러분들 50페이지 잠깐 가보시면요. 50페이지는 안 남아있구나. 저희 안 적어드렸나요? 네, 여기 있네요. 4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46페이지. 개념 코드. 세계의 여러가지 기후 있죠. 거기 냉대기후 파트 보면은 타이가라는 침엽수립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침엽수립은 뾰족한 잎이 있는 나무들이 존재한 숲을 얘기해요. 자, 우리 역시나 냉대기후도 온대기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냉대기후는 뭘 갖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뭐? 타이가라고 하는 무슨 수립? 침엽 수림이 있다. 냉대기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 기후 그냥 잘 정리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한대기후로 좀 가보도록 할 건데 이 한대기후는 제가 이제 49페이지에 별도로 조금 더 정리를 해놨어요. 툰드라라고 해서. 그래서 한대기후 정리하고 툰드라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 보통의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열대기후와 한대기후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기후는 아까 말했듯이 향신료, 기름의 볶음요리라고 했어. 근데 한대기후는요, 불이 솔직히 말하면 귀하죠, 여기는. 맞아요. 불이 귀합니다. 왜냐면요, 춥거든요. 춥기 때문에 불을 지펴도 금방 꺼져요. 그래서 이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훈제 요리가 발달해요. 즉, 날고기. 이 말은 날고기를 섭취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훈제 요리가 뭐예요? 우리 왜 훈제, 연기 막 해가지고 향이라든지 이런 거 입히는 작업 우리 훈제라고 하잖아요. 즉 날고기에다가 이런 향들을 입혀서 먹는다는 거지. 그냥 먹으면 너무 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가옥은요. 보통 교과서는 그냥 일반 집이라고 설명한 데도 있지만 고산 가옥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열대기후와 한대기후에서 고산 가옥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자, 아까 열대기후는 지열이 어때요? 높기 때문에 띄운다 했어. 한대기후는 지열이 낮기 때문이야. 춥거든. 왜냐면은 이럴 경우는 사실 저렇겠지만 지표면이 그 지표면 아래로 이 땅의 층들이요. 영구 동도층일 수 있어요. 즉 높지 않는 그런 층일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다 집을 지면서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좀 띄워서 짓기도 합니다. 자, 고산가옥 있었고요. 이들은요, 네, 가축의 가죽이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이들은 방한복을 입어야죠. 추우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별표 툰드라. 자, 이제 넘어갑니다. 49페이지. 자, 제가 툰드라 기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시베리아다, 나무가 없는 땅이다. 극야, 백야 현상 이런 내용만 좀 적겠습니다. 툰드라에는 극야 현상과 백야 현상이 발생한다. 사실 툰드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이 정도로 시험에까지는 나올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기후 조건을 좀 다 봤어요. 기후 조건을. 그럼 이제 우리가 지형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 끊을게요, 저는. 자, 여러분 이제 2번으로 가서 지형 조건
세계의 여러 지형이라고 적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지형. 세계는 어떤 지형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계는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평야부터 보도록 할게요. 평야는 어때요?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특히 강 사이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명의 발생지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 4개 4대 문명이 있잖아요. 이 문명들의 시작이 다 어디다? 큰 강 유역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세계의 여러 지형 평야는 강 주변에 있기 때문이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시를 들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잖아요. 큰 강, 2개의 큰 강 사이에 존재해요. 중국 문명 황허강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평야 같은 경우는 개간이 유리하고 땅을 개간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해안 지형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해안 지형도 어때요? 좋죠.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업도 발달하고, 근데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발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안 역시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냥 해안 지역 이렇게만 적을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지역은요, 인간 거주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무리할까요? 제가 이미 적었죠? 유리합니다. 그러면요, 다음 지역 산지로 갈게요. 산지 지역은요,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급경사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지 지역 뭐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임업이라든지 가끔가다 농업도 하지만 주로 관광업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산지 지형 같은 경우는요, 인간 거주에 있어서 불리하죠. 네, 불리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특이한 지형 조건에 대해 나와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5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세계 여러 지형 해가지고 제가 또 적어놨어요. 네, 그 파트까지 같이 반영해서 필기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특이한 지형. 네. 특이한 지형. 이렇게 다시 적겠습니다. 특이한 지형 조건. 여기에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보통 아니면 화산 지형, 화산. 여기 이제 장점이 뭐 있어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이 화산 활동이 끝나면 지열 발전소라든지 온천, 관광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지형 같은 경우는 빙하 지형. 빙하 지형. 그리고 밑에 이제 카르스트 지형. 네, 카르스트 지형도 전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50페이지를 넘겨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는 석회암이 어떻게 되면서 더 굳으면서, 아니 더 녹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해요? 용식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이 용식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할롱베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롱베이. 화산 지형 후에 이제 빙하 지형에는 피오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제 노르웨이의 서부해안에 속내 피오르라고 있거든요. 요거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요만큼 땅이 파여 있었고 요렇게 다 빙하가 있었어요. 이거 빙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요. 근데 이 빙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녹잖아요. 녹죠. 녹아가지고 자, 지표면에 제가 다 표시할게요. 지표면이 이렇게요. 여기가 텅 비었네요.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비었어. 여기에 다시 물이 채워져. 아까 요만큼은 U자국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물이 채워졌어. 이걸 우리가 피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오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하게 형성 과정 좀 적어놨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자연재해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자연재해는 크게 사실 우리가 알아요. 네, 세 번째 자연재해입니다. 자, 우리 자연재해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까? 네,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어. 우리 생각하는 거 뭐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다 자연재해죠. 자, 제가 이렇게 막 길게 적어놨어요. 47페이지 보면요. 네, 개념 코드 자연재해에 보면 뭐 의미는 이렇다, 특징은 이렇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만 적을게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기후재해, 지질재해. 자, 사실은요, 이게 이 말이에요. 기후적 요인에 따른 자연재해냐, 지질적, 지형적 요인에 따른 자연재해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요인 같은 경우는 홍수, 태풍, 가뭄, 폭설 등이 기후재해가 되어 있고요. 이 지질재해 같은 경우는 화산활동, 지진, 자, 화산활동, 지진, 그 다음에 우리 쓰나미라고 부르죠. 지진, 해일 이런 거 있겠어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피해는 어떻게 되고 거기 별표돼 있는 거 있죠. 그거까지만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일부러 왜 이거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국가별 거기 바로 저기서 자연재해 대책, 자연재해 대책의 차이는요. 클까요? 작을까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세상에 그려놨겠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피해라는 대피령이 울리겠고요. 그리고 막 다 도망을 가겠죠. 한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좀 일본에 비해서 지진 대책이 좀 늦어요, 솔직히. 일본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텔레비에서 진짜 지진 난 지 약 한 3분도 안 걸리고 진짜 빨리 1분 만에 막 바로 1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30초? 바로 방송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조금 많이 늦죠. 그 사이에 뭔가 과정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자연재해 대책의 차이는 크다, 작다, 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연재해도 끝냈어요. 자연재해 별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중요한 것만 표현할 거예요. 환경 문제. 특징. 복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원이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환경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나 국가를 벗어나 인접한 국가, 그리고 전 지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요. 맞는 내용이에요. 다 맞죠? 특징이죠. 이 원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원 소비의 증가, 무분별한 자연개발, 생태계의 자정 능력 상실. 자, 자정 능력은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왜 안 적으세요? 라고 하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 문제 풀면서도 바로 스케치할 수 있는 내용이야.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거예요. 환경 문제의 유형과 해결 방안, 국제협약.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번
환경 문제의 해결.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사회 시간에 했어요. 사회 시간에 사회 2권이나 1권 2권에서 한 친구들은 이제 올해 들어온 친구들 되겠네요. 2권에서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2권에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우리 그 48페이지 보고 50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거기 뭐 제가 적어놨죠. 환경 문제에 유형 해결 방안 더 있는 거. 요거까지 제가 다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지구온난화. 여러분들 아는 거 제가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왜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구상에 화석에너지 소비 증가했어. 그래서 뭐가 많아졌지? 저 안 적으려고 했는데 그냥 적을게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증가하였다. 다시 한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감소하였다?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건 이해되지. 그러면서 이 피해 뭐 있죠? 해수면이 올라가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했던 게 이제 두 가지 협약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하나 더 교토 의정서. 이렇게 있겠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음 산성비예요. 산성비는 쌤이 이제 유럽에 관해서 좀 예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부 유럽이 한참 공업화가 됐던 시기 산업혁명기. 기억하죠? 17, 18세기 되겠네요. 18세기. 네, 아니에요. 자, 18세기 때, 18세기 때, 한창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공업화되면서 이런 산업먼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결합을 하게 돼요. 거기다 공장 매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자동차 배기가스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요? 공기는 떠요. 하늘에 모여요. 이 하늘에 모여서 내리는 거예요, 비로. 그래서 우리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성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냐, 우선 원인 적어볼게요. 자,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를 받냐면은 산림, 자연이 고사했다. 자, 선생님 거기다 옆에 한자까지 적어놨어요. 혹시나 모를까봐. 산림이 훼손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구조물이요, 부식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이 산성비 때문에 우리가 대책 방안 아직 만들지는 좀 못했으나 좀 줄이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라는 이런 거 매연을 줄이자. 이런 게 지금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안 적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지를 개간해서 거기에 목초지를 조성하고 많은 소, 돼지 대신 말 키우면서 그게 다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커넥션, 햄버거 커넥션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열대림이 파괴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열대림이 파괴돼서 사막화가 진전되고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오존층 파괴입니다. 이 오존층 파괴의 원인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단문형 냉장고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제가 쌤이 알기로는 이렇게 생긴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투도어. 이렇게 해서 양쪽이 문있는 냉장고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런 냉장고들인데, 옛날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런 냉장고가 많았어요. 단문형 냉장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손잡이 있고, 그리고 아래 냉동실 위에 아래 냉장실 위에 냉동실.
이런 단문형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 오존층 파괴 과연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 안에 냉매제가 있어요. 그 단문형 냉장고 냉동실 안에 그 냉매제가 뭘로 돼 있었냐면은 염화, 플루오리나탄소, 프레온가스입니다. 프레온가스. 그래서 이 오존층 파괴 원인이 이 염화, 플루오리나탄소, 즉 프레온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요런 탄소 사용량이 증가되면요, 오존층이 파괴되겠지. 그러면서 오존층이 해준 역할이 뭐예요? 그 외권에서 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눈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안과 질환이 많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는 몬트리올 의정소를 통해서 방지하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막화. 이거는 우리 크게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자, 그럼 이어서 자, 람사르 협약과 바젤 협약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첫 번째 협약은 람사르 협약이에요. 이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는 뭐를 보호하자? 습지를 보호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협약? 바젤 협약. 이 바젤 협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해 폐기물의 처리를 규제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와 이동을 통제한다. 왜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사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간 쓰레기들이 필리핀에 지금 잔뜩 모여 있다고요. 바젤 협약을 어긴 사례예요. 그러다 누가 감당해야 돼요? 결국은 국가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돼요. 유해 폐기물 다른 나라에 버리고지 맙시다 우리. 네. 자, 그러면 앞에 다시 넘어와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보니까 요런 게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 경영,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고효율, 그 다음에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시민사회에 보면요, 그린피스, 지구해번, NGO라고 하죠. 우리 비정부기구 이런 데서 활동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녹색 소비하자. 특히 이 부분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봐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거기 보면 통합사회 이제 심화 코드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다양한 지형, 고기 습곡 산지, 신기 습곡 산지, 이건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0페이지에 여러분들 딴 거 다 했어요. 정보의 환경 정책 사례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생태 도시만 정리하고 좀 가도록 할게요. 5번 생태 도시. 자, 생태 도시는요, 하나 의미 바로 뭐냐면 지속 가능한 도시다. 무슨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가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말? 이 도시가 자, 여기다 적정할게요. 하나의 유기체다. 유기적 복합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기적으로 뭔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합적으로요. 그 안에는 환경도 있고 발전, 즉 이런 공업도 있을 것이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게 다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질, 특성이 있어요. 특성. 우선 첫 번째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자급, 자족성,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보면요, 형평성의 원칙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평성과 미래성 이렇게 적어줄 것 같네요. 예시가 중요해요. 예시를 통해서 우리 묻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곳이 있어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네, 뭐 요런데. 그 외에 보면 스위스, 브라질의 쿠리치바. 요렇게까지 딱 적으면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개념들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개념만 해도 제가 40분 됐거든요. 소단은 2개의 개념 한 번에 몰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복습 한번 하고 이제 우리 문제 풀고 뒤에 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서는 기후에 대해서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1번에서 기후에 대해서 했어요. 무슨 기후? 자, 열대 기후에 뭐 있었더라? 열대, 우림, 열대 사바나 이렇게만 정리해드렸어요. 열대 기후의 특징, 향신료 이용했다. 기름에 볶는 요리, 고상가오, 헐렁한 의복. 그 다음에 무슨 기후? 사막 기후에 뭐뭐뭐 건조 기후에 죄송해요. 건조 기후에 사막 기후와 스텝 기후 두 개의 차이는 강수량이다. 사막 기후 무슨 집, 흙, 벽돌집, 무슨 농업, 관계 농업. 스텝 기후 무슨 집, 천막집 되겠습니다. 자, 온대 기후 굉장히 많았다. 뭐가 많지? 우선 사계절 뚜렷했다. 다양한 생활 양식이 발달했다. 좀 더 가보자. 온대 기후, 사실 온대 계절풍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 했던 거는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에 건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의 대표 휴양지였고 무슨 농업, 수목 농업.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 그리스 산토리니다. 자, 온대기후 봤으면 냉대기후. 자, 냉대기후의 대표적인 침엽수림은 타이가. 한대기후 대표적인 선생님이 힌트가 얘기했고 거기 좀 인두이트족이나 사모예드족에 관한 내용도 조금 제가 넣어놨어요. 한대기후 날고기 먹었다, 훈제 요리다, 고상가옥이다, 방한복이다. 그럼 두 번째 지형. 무슨 지형? 평야 지형, 따따봉이다. 해안 지형 역시 따따봉이다. 왜? 둘은 어때요? 자, 평야 지역은 넓어야 경지계간 유리하고요. 교통로 확보 유리합니다.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육지 바다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업도 할 수 있지만 농업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불리했던 지형이 이제 뭐 있었어? 산지 지형이 있었다. 산지 지형은 주로 이제 임업이라든지 관광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지형, 화산 지형이 있겠고 빙하 지형, 카르스트. 자, 빙하 지형이 무슨 오르? 피오르. 카르스트 지형에 뭐가 용식돼서? 석회암이 용식돼서. 자, 여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갔어요. 뭐였지? 자연재해 했다. 지금 위에서 자연재해 딱 3가지만 정리하고 가자 했어요. 무슨 재해? 기후재해. 그 다음에 무슨 재해? 지형재해, 지질재해.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 간 자연재해 대책의 차이는 크다 작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선생님이 뭐 했어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환경문제 다양한 해결 방안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찝은 것만 조금 보자면요. 뭐뭐 했더라. 지구온난화 어떻게 뭐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적어서 많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좀 줄이면 어떻겠니? 줄여서 해보자 해서 파리 기후협약 교토의정서.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했던 게 산성비. 큰 대책 방안 없었으나 우리가 그렇죠. 우리 쓰는 에너지 좀 줄이고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자, 분필을 풀어줬네. 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합시다. 또 그 다음에요. 네, 열대림 파괴 쌤이 설명만 했고요. 오존층. 자, 오존층으로 뭐가 일어났더라? 염화플루오디나 탄소였어. 자,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자? 그렇죠. 우리 무슨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자, 그 다음에 사막화 얘기했습니다. 여러 이제 활동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5번에 무슨 도시? 생태도시. 많은 곳이다. 도시 하나가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 역할을 한다 했고, 이곳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고 했지? 우리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쿠리치바. 어때? 생태를 중시한다. 그래서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네, 우리 개념 정리 좀 했거든요. 자, 이제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개념도 여러분들 채우시고, 자, 53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 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농업이에요. 오아시스 농업. 1번. 오아시스 농업. 자, 읽어볼게요. 건조기의 사막지역에서는 오아시스, 지하수, 외래하천 등의 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을 말한다. 건조지역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또한 농업에서도 물 농업 방식의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아시스 농업은 물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하천 오아시스 농업과 지화 관계수로 농업으로 구분된다. 습윤, 어때요? 좀 그나마 습한 지역, 윤기 나는 지역,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습윤 지역에서 발원하여 건조 지역에 흐르는 외래하천을 활용하는 하천 오아시스 농업은 메소포타미아 병원, 아까 얘기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 이집트죠. 에서 행해지며 일찍이 농경 문화를 발전시키고 고대 문명을 형성하기도 한다. 자, 사막 주변 산지에서 흘러내린 강수가 사막으로 유입하여 생긴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하 관계수로 농업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서남 및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서 행해지며 보리, 대추, 야자,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한다. 우리 오아시스 농업은 어디라고 우리가 들었더라? 무슨 기후? 주로 사막 기후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세계의 주요 산지. 자, 이건 제가 심화코드 에서 말했던 이제 고기습곡 산지와 신기습곡 산지가 내용이에요. 자, 고기습곡 산지는 고생대의 조선운동 이후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온 산지이다. 따라서 신기습곡 산지보다는 비교적 낮고 원만하며 지각은 안정된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고기습곡 산지로는 에팔레치아 산맥, 우랄 산맥,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 페나인 산맥 등이 있다. 신기습곡 산지는 중순대 말기부터 현재까지 조선운동이 계속되는 습곡 산지를 말한다. 신기습곡 산지는 고기습곡 산지보다 해발 고도가 높으며 지각이 불안정하고 지진, 화산 활동이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신기습곡 산지로는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요거는 무슨 고기습곡 산지, 신기습곡 산지 이 둘의 차이점만 알면 여러분들 내신 준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 대비는. 다음 세 번째 안데스 산지의 고대 생활 모습 보도록 할게요. 자, 안데스 산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디에 칠레예요. 칠레에 있으면 거의 왼쪽 쭉 이렇게 있잖아요. 칠레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무슨 기후라고 볼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열대 고산 기후라는 걸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수렵인들 낙타 동물이 살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뭐야?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넘어갑니다. 대하천과 고대 도시의 형성. 이거는 쌤이 말한 이제 4대 문명의 발생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자, 5번은 피오르. 한번 읽어보고 바이킹도 나오시나요? 그 외에 이제 자연재해 방제 정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서 넘어갈게요. 자, 내신 고득점 비법 코드 가겠습니다. 이제 1강에서는 이제 우리 행복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시라고. 자,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제가 좀 안 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직접 채우고 딱 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굳이 궁금하다면 Q&A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면요. 네. 기념 체크 핵심 정리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총정리 61페이지입니다. 1번. 자,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대 그리스는 뭐뭐 해서, 자, 고대 그리스는 뭐뭐 했다. 그래서 주변과의 교류가 적었다. 자연스럽게 이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성됐어요. 자, 역사적으로 조금만 보자면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 같은 경우는 산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 그 분포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왜 옛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배운 거 기억나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했던 목적론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이제 기원을 자연 발생설이라고 둬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왜냐? 이 좁은 데서 인위적으로 살기야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 자연 발생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폴리스라는 국가가 있었고 주변에 폴리스랑 교류를 하려면 산맥 하나 넘어야 돼요. 힘들어요. 이 폴리스는요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랑
아고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신전, 아고라는 광장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게 다 그 내용이에요. 결국 어때서 그렇지 대우네 지역에 산지가 많아서 정답 3번으로 갑니다. 2번. 자, 다음 글에 서술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주체로 오른 것. 자, 이거 개념 필기는 안 했지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홍보 활동과 서명운동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환경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화 몇 번으로 갈까요? 시민단체죠. 3번으로 갑니다. 3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업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분야의 여러 시민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은 환경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정비나 기술 개발 등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생활해야 한다. 자, 1번 기업, 다양한 제도 및 정책. 그렇죠. 저탄소 녹색 성장에 차를 들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2번 환경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 누가 하는데 이거는? 시민단체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오염 유발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죠. 시민단체가 맞고요. 디귿 시설 정비나 기술 개발 누가? 기업이 해야 돼. 근데 연료 사용을 확대해요? 안 되죠? 저는 3번으로 갑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물의 작성자가 여행하고 있는 지역에 A에서 E, 네, A, E에서 고려보세요. 네, 들어보니까 딱 보니까 어디예요? 그렇죠. 지금 뭔가 첨탑이 뭐예요? 보통 첨탑은 영국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네, 보니까 이제 축구 경기, 뭐 토트넘 맨유 뭐 첨탑, 이게 쾰른 대성당,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혁명, 영국 혁명 맞죠? 청교도 혁명 있잖아. 어쨌든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A가 있는 1번으로 갑니다. 네, B는요 이집트고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인도 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 요 그분. 네, D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까지 아니라 미국 정도 미국이네요. 네, E는 브라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4대 문명 결국 나왔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4대 문명 발상지네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이요 충적평야 맞죠? 정답은 1번으로 갑니다. 자, 디귿 이건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네 기후 분포적이 다 다르니까요. 벼농사가 발달해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한다. 아니요, 요 이제 나일강이나 이쪽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 6번 문제. 환경 문제에 관한 퍼즐이래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업. 다음 쳐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기업 가로 열쇠예요. 중국이나 몽골의 건조기후 지역에서 발원할 이거 뭐예요? 황사. 그 다음에요 여기는 막 적혀 있어요. 그럼 사막, 화. 그다음에 구가 있으니 지구, 온난, 화 되겠죠. 자, 그러면 세로 열쇠 디귿 요 내용이 사막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번 대기오염 물질의 안개 결합하는 현상. 2번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 3번 산성을 띤 대기오염 물질이 빗물에 섞여내리는 현상. 4번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으로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 5. 가뭄 및 과다한 방목과 경작으로 땅이 사막처럼 변하는 정답 5번으로 가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2번은 자외선의 양이 증가해요. 오존층이 되겠죠. 없어지고 파괴되고 있다. 산성을 띤 대기오염 물질이 빗물의 산성비,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 적조 현상이에요.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국제협약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파리기후협약. 어제는 교토의정서나 파리기후협약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경 문제는 무슨 문제? 지구 온난화다.
기억. 화석연료의 가격 인하하면 될까 안 될까? 비싸게 가지고 사람들이 못 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니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 사용해야 되겠고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규제를 완화해요. 아니요, 안 되죠. 다음 리을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환경감시 활동을 한다. 정답은 리을 4번으로 가면 됩니다. 네, 앞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좀 들어가 있으면요.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나와 같은 전통과학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의 지도에 A에서 D 골라보도록 할게요. 타이가의 침엽수를 활용한 통나무집. 여기는 냉대기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열기와 습기를 흡입한 고산가옥은 열대기후 지역이죠. 지금 가는 냉대기후 A 되겠고요.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좀 아래쪽이 되겠죠. C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간다. 혹시 1번으로 한 친구들 B 때문에 그랬을 건데 B는 아쉽게도 사막기후 되겠습니다. 정답 2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나다 지역의 다큐멘터리 촬영 일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해보니까요. 지금 지열발전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니은에 보니까 빙하의 침식, 무슨 곡, 육자곡, 무슨 오르, 피오르에 대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 화력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애. 화력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죠. 지열발전소인데요. 여기다 체크하게 됩니다. 기억은 아니에요. 제가 옳은 것만 적겠습니다. 자, 니은은 지형 조건을 활용한 관광 산업의 예시이다. 그렇지,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가는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 지진이 좀 자주 발생한다. 자, 리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나는 우리나라보다 저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노르웨이가 우리보다 저위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D까지 해서 3번으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10번 문제부터 할게요. 네,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주민생활의 모습을 그림의 기억에서 리을 고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록 유목은요. 위에 우리 스텝기후나 주로 한대기후, 습기, 해충 피하기 위한 고산가옥, 전기은. 그 다음에요. 강한 햇빛, 모래바람. 이거 뭐 어디에요? 사막기후 중에 무슨 기후? 건조기후다. 자,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카카오 재배. 리을리의 정답 4번으로 하면 되겠고요. 11번. 가에 들어갈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독일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쿠리치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 나왔죠? 무슨 도시야? 딱 보니 생태 도시가 아니라 내용이. 그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그렇죠. 정답 5번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 외에 이제 보충 교환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 한 10문제 더 실어놨거든요. 네, 보충 교환 해석을 반드시 보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여기 책에 답 적혀 있지 않냐? 답 안 적혀 있어요. 아셨죠?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항상 그러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테마 3 다 정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할까? 아니요, 되겠죠. 아까 복습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혹시나 모르는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Q&A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1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테마 4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